네, 안녕하세요. 빌딩랩 연구소 박원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하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요. 6월달 규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는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 규제,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규제. 지역 규제 안에는 이제 조정, 투기, 토지 거래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금융 규제인데요. DSR, LTV,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3건의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세금 규제 제외하고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럼 팀장님 오늘 6월달 규제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DSR과 LTV 기준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잔금 후 6개월 내 실입주 조건까지 더해졌던 정책입니다. 두 번째 97 대책은 수도권에 2030년까지 약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큰 존재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11호 대책, 이게 가장 메인이었죠. 내용으로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지역을 토어제로 묶고 대출 한도를 세분화해서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6월달부터 총 10월까지 3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627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었다는 게 가장 포인트인데 이제 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맥스 6억까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주택 담보 대출을 하게 됩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DSR을 따지게 됩니다. DSR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서 본인이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대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대출이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고요. 연봉이 적으신 분들은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높게 나오신 분도 맥스 6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84제곱미터가 30억이라고 치면은 30억 기준에 6억이 나오니까 현금이 24억이 필요한 꼴입니다. 그다음에 6월 대책 이후로 7월, 8월에 보통 이제 휴가 가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7일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9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만 호 공급이라고 하셨죠? 135만 호입니다. 2030년도까지 135만 호 공급이 목표인데 135만 호면은 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가 이제 13만 호 정도 되는데 네. 판교 신도시를 10개를 만든다는 소리인데 이게 좀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 대책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말도 안 되는 대책이다 이런 또 의견이 있곤 합니다. 네, 97 대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에게 이양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어떻게 네. 한번 보세요? 급격하게 이제 좀 불안감이 드니까 그때 이제 빨리 사야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9월부터는 굉장히 불장이 됐었죠. 네, 매수 심리 자체가 이제 묶이기 전에 사야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9월부터 불장이 시작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그 다음에 수도권 전 지역 대출 한도 축소, 규제 지역 확대, 실거주 의무 강화입니다. 지금 저희 촬영 시점이 15 대책이 발표되고 한 2달 이후인데 지금 한번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한번 평가하세요? 통계를 보게 되면 거래량은 많이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대신 최고가는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잠실 르엘 아시죠? 네네. 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48억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소문 들었는데 이제 거래 신고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로컬 부동산 가면은 9평 84제곱미터가 48억에 계약이 된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10월 15일 정책 이후에 지금 2달이 됐는데 약간 한계에 봉착된 것 같아요. 거래량은 잡았어요. 그런데 신고가는 잡지 못했습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 매수 심리 자체가 더 규제가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최고가에 있는 금액을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거래량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묶었지만 신고가는 막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좀 부정적인 예상들이 좀 많은데요. 네네. 네, 소장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5년도 자체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예요. 아파트 값을 이제 하락 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은 잡았는데 신고가는 못 잡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정말 돈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현금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최고가를 찍으면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12월 달에 발표가 되면은 공급 대책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하고 내년에 아파트 값은 저는 올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줄지만 계속 주요 지역, 뭐 잠실, 용산, 성수, 강남 같은 주요 지역에는 계속 최고가가 찍힐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지금 팀장님 뭐 세금 관련된 내용밖에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남은 게 이제 세금 관련해서 어떤 규제가 들어가냐인데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 좀 위험하죠.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세금 규제를 못 하고는 이유가 내년에 또 우리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좌파, 우파 이렇게 또 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금 규제까지는 안 하고 있다. 오늘은 저희 김영하 팀장님과 같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6.27 대책부터 15 대책까지 좀 강력한 대책을 갖고 온 건 맞아요.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신고가는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결국에 정부에서 원하는 똘똘한 한 채만 가져라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갖기가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2030 세대들한테는 지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게 청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을 많이 도전해 보시고 또 LH에서도 하는 청약 플러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가시면은 이제 청약 캘린더가 나옵니다. 그 캘린더를 통해서 도전을 해서 올해는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상 그럼 맞춰볼까요? 감사합니다.